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오늘은 제산제와 면역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면역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속이 쓰릴 때, 또 매운 것을 먹었을 때, 약간 신물이 넘어올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제산제를 드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 드시는 제산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속이 아플 때 그냥 무조건 참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약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슬기롭게 이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요. 문제는 약의 남용이죠. 이 제산제를 습관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계속해서 제산제를 이제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고 '아, 이 제산제를 남용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좀 알아차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을 해 봅니다. 제산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위산이 아예 안 만들어지게 하는 약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먹는 약인데요. 이제 프로톤 펌프 저해제라고 해요. 내시경을 했을 때 이제 보험으로 처리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위산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위산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약이 있거든요. 그거는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도 살 수 있고 병원 처방약으로도 살 수 있는 약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큐란, 잔탁 이런 약들이죠.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요. 또 세 번째는 역시 약국에서 흔하게 살 수 있고 광고도 하는 그런 약들인데요. 이미 나온 위산을 중화하는 약들이에요. 알마겔이나 겔포스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런 약들은 위산을 중화하죠. 인제 이 세 가지 약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위산을 역할을 막는다는 거예요, 위산의 역할을. 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자, 위산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 왜 우리가 제산제를 써서 위산을 막는 걸까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발상의 전환이 오실 텐데요. 자, 위산의 역할을 한번 알아볼까요? 위산은 크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백질 소화를 돕죠. 위산이 강한 염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미처 꼭꼭꼭꼭 씹지 않은 고기라도 소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위산 때문이에요. 위산이 고기를 물처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위산이 잘 나와야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로는 위산이 강산이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우리 완전히 멸균 제품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입으로 들어오는 나쁜 균들을 위산이 없애줍니다. 세 번째 위산의 역할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분 같은 걸 미네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미네랄들은 물에 녹지를 않아요. 조개 껍데기가 물에 녹거나 그러진 않죠. 철분이 막 물에 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미네랄들은 위산에 녹아요. 자, 위산에 녹는 것을 이온화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위산이 많아야 이런 미네랄들이 이온화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산이 우리 몸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제산제를 복용함으로써 위산의 역할을 막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소화가 안 되겠죠. 자, 둘째, 나쁜 균이 몸속으로 그냥 들어가겠죠. 셋째, 미네랄의 흡수가 안 되겠죠. 자, 어쩌다 한번 먹는 제산제, 가끔 먹는 제산제가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은 미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술을 매일 먹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먹는 술은 기분을 업되게 하고 삶의 활력소가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와인도 한 잔씩, 막걸리도 한 잔씩, 소맥도 한 잔씩 먹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먹지 매일 먹진 않죠. 그리고 어쩌다 한번 먹는 거는 우리 몸의 균형을 깨트리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어떤 도구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술을 매일 먹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몸이 망가지겠죠? 그런 것처럼 제산제를 매일 복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됨으로써 또 나쁜 균이 몸에 많아짐으로써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 나쁜 균들의 먹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스가 차고 변에서 냄새가 나고 배가 아프고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납니다. 또 칼슘, 마그네슘, 이런 철분 이런 것들이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이 흡수가 안 되면 뼈가 골 연화증 심해지면 골 다공증이 올 것이고요.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되면 마그네슘이 흡수가 안 되면 마그네슘의 효능은 많이 알고 계시죠? 제일 중요한 게 마그네슘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하거든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눈떨림도 일어날 수 있고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에 시달릴 수 있고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시고 약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제산제는 제산제대로 복용하시면서 가스 찬다고 가스 제거제를 또 복용하시고 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유산균을 또 막 사서 복용을 하시고 제산제는 제산제대로 복용을 하시면서 골다공증 약을 또 처방받아서 드시고 또 빈혈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또 어떻게 해요? 피곤하다고 보약을 지어서 드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늘어나다 보면 약이 이만큼씩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주제가 제산제와 면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핵심.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산제를 장복을 하게 되면 면역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건데요. 나쁜 균이 그냥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득세를 하면 자, 우리 몸에는요. 어떤 균들과 우리하고 공존을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균들만 살 수는 없죠. 유익균을 유해균이 2, 8대 2 정도 될 때 가장 건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제산제를 장복을 하면은 유해균이 득세를 하면서 유해균이 8, 유익균이 2가 되는 상황이 되면 정말 힘들어요. 왜? 유익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균을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유익균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적으니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물질들을 만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익균들이 많을 때 유익균들이 만들어낸 물질을 가지고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유익균이 없으니까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지를 못하는 거죠. 자, 우리 몸속에 면역세포가 어디에 가장 많이 사냐면요. 이 장 속에 제일 많이 살아요. 한 70에서 80%가 살거든요. 그도 그럴듯이 이 장에서 장 점막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까지는 음식물의 형태인데요. 장 점막을 넘어가면서 혈액의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장 점막에서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서는 안 될 물질들이 어디로? 혈액으로 넘어가면 혈액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타게 되면은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산제를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면역세포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서 면역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들이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비염, 천식 뭐 이런 거에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송을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요. 첫째도 균형, 둘째도 균형, 셋째도 균형이에요. 약은 도구일 뿐. 약이 우리 몸을 치료해 줄 거라는 지나친 환상에서 벗어나자. 약은 꼭 필요할 때 슬기롭게 조금만 써야 된다. 이제 요거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산제를 먹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위장약을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계속 장복을 하게 되면 과연 이 제산제만이 답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요걸 고민하면서 약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전달하려는 의도가 잘 전달이 되셨나요? 이렇게 제산제를 오래 복용하면 면역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찾으셔서 120세 장수시 때까지 젊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